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2025년으로 넘어온 지 끽해봐야 이제 열흘밖에 안 됐어요. 실제 거래일은 10일도 안 되죠. 자, 24년 같은 경우에 우리한테 진짜 역사에 남을 만큼 굉장히 큰 고통을 줬던 한 해였는데 25년 넘어오자마자 그래도 좀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1분기, 이 1분기에는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HLB에 엄청난 역대급의 호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엄청나게 큰 기대를 또 안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메이저들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배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 수급이 좀 심상치가 않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가만 놓고 봤을 때 자연스럽게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오를 수 있는 수준은 최대 8만원 정도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분들께 8만원이라는 가격에 대해서 조금 단기적인 저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기 평선이 꾸준하게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장기평에 대한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움직였던 거, 라운드 피겨에 대한 부분들, 그쵸? 자, 이래서 8만원이라는 가격에 대한 의미를 조금 부여를 해드렸는데 이제 조만간 호재와 동반해서 8만원을 시원하게 돌파를 하고 CMC만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CMC 실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만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11만원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슈팅이 가능할 것 같다. 물론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바로는 CMC의 실사가 크게 특별한 이슈가 아니고 또 마이너한 이슈라고 회사 측에서도 이야기를 다 했었기 때문에, 심지어 처음에 CRL을 받고 나서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7월 2일에 FDA랑 항서제약이랑 미팅을 했을 때 니네 뭐 특이사항 없는 것 같다, 바로 다시 심사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었죠. 아니, 특이사항이 없는데 왜 굳이 CRL 때문에 하한가 두 방 두드려 맞게 그렇게 했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마이너한 이슈다라고 회사 측에서나 혹은 지금까지 스토리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CMC가 만약에 뒤통수를 친다, 이거는 진짜 사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투자자들을 거의 뭐 기만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스토리상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한 방향을 다 같이 바라보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연기금들의 수급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연기금은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특정 종목들을 매집한다라는 것은 뭔가 일정이나 이슈가 발표되기 전에 이렇게 사전에 비중을 조금 채우는 이런 행동들은 가끔 좀 합니다. 근데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아가지고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는 HLB라는 종목을 연기금이 이렇게 담아간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의미가 있는 수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중을 떠나서 포지션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과거에 5월 말경에 CRL 보안 요구를 받았을 때, 혹은 그 전에 FDA 결과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됐을 때도 연기금이 수급을 좀 일부 채웠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수급 채우는 규모가 더 크고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세력이네 어쩌니 이러면서 뭐 그림 그려가고 하는 거 의미 없고요. 주가라는 건 결국에 누가 됐든지 간에 매수라는 걸 해야 됩니다. 매수에 수급이 유입이 돼야 어쨌든 주가는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기금이라는 또 나름의 메이저가 연속적인 매수 수급을 채워가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 또 자연스럽게 이슈가 없이 CMC 결과 발표에 대한 사전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는 최대치인 8만원까지는 꽉 채워서 다 올라와 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수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짜 조만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들.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긴 하지만 CMC는 잘 나오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그래서 CMC가 통과가 되고 나면 쭉쭉 뻗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큰 폭등할 수 있는 호재가 임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이행을 해드리고 있죠. HLB가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특이사항이 생기고 또 이슈나 재료가 노출이 됐을 때 주가가 크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크게 움직일 때 분명히 호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가 갑자기 밑으로 빠져버리거나 유한양행처럼, 혹은 악재가 떠버려서 이거 큰일 났다, 손 못 쓰겠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그 이슈를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대로 노출이 잘 됐고 그로 인해서 주가 방향도 잘 맞으면 다행인데, 혹시나 엇박을 탄다거나 반대 방향으로 빠꾸로 가버렸을 때는 여러분도 손 못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고 또 보고서 이해하고 이러려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길어봐야 70일 안에 CMC와 FDA 결과
발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가장 큰 두 가지 이슈는 어차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나오면 저희 머니코드 채널의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HLB 주주님들이시기 때문에 주주님들께 제가 HLB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 단체 문자를 보내드린다라고 약속을 했고, 이거 진짜 보내주는 거 맞아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믿고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뜻에 제가 오늘 세 번째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지금도 문자를 못 받아봤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정말로 이제는 실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조만간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문자 발송이 되니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를 이제 다 받아보신 분들은 댓글에 수신이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HLB부터 대박을 한번 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제가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2025년은 대박의 해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1분기에 조금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기대가 될 만한 종목, 우리가 뭔가 설레는 마음으로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포인트, 그래서 우리 굉장히 아름다우신 요즘 굉장히 핫한 아이돌이죠, 장원영 씨를 제가 머니코드에 한번 또 모셨습니다. 예전에 한번 모셨었는데 한번 또 모셨어요. 잘생기고 이쁜 이성을 보면은 굉장히 설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다음 주에 우리 설레는 마음으로 몇 개의 종목을 한번 좀 살펴보자 라는 뜻에서 제가 좋은 종목을 몇 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첫 번째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오늘 굉장히 큰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엔비디아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도 고점 대비해서 꽤 큰 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 다시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도 적지 않은 거래대금과 또 엔비디아라는 강력한 모멘텀을 동반하면서 보인 장대 항봉과 대량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눌림목 접근하셔서 24만원대까지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을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제일일렉트릭입니다. 미국에 지금 LA에 불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초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박찬호 전 야구 선수의 집도 LA에 있는데 그 집도 홀딱 다 타버렸대요. 슈퍼스타들의 집도 싹 다 타버렸더라고요. 집이 한 1만 채 정도가 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마을이 완전 초토화가 됐고 전력망까지도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안 그래도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전력인프라, 변압기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 중에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혹은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일렉트릭도 오늘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 26%대 상승, 거래대금 1,500억 정도 발생을 시켰고요. 제일일렉트릭은 상한가 근접하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날 시가가 살짝 떠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가가 살짝 떠서 시작하면 시가 아래 11,500원 하단 잡고 요 안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 매수가를 잡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가 아래 종가 위에, 그쵸? 요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으시면 된다. 그럼 빠르게 또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월요일날 바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산일전기라는 종목입니다. 자, 산일전기는 특이사항이 없는 상황인데요. 장이 끝나고 나서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미국 쪽으로 260억 원 규모, 대략적으로 산일전기의 최근 매출액 대비 한 12% 정도 되는 건데 풍력 쪽으로 들어가는 변압기에 대한 공급 계약 체결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력인프라,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 미국 쪽으로 굉장히 수출을 잘하고 있어요. 산일전기도 살짝 떠서 시작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시가 아래 전일 종가해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만원 밑에서 그냥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한화오션입니다. 최근에 엄청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조선 섹터가 굉장히 강해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중에 하나 엔진이 선박용 엔진 6,300억 원치의 대규모 수주가 나왔습니다. 중국 조선사들이 발주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조선업 전반적으로 지금 호조인 상태에서 또 그룹사에서 대규모로 수주가 들어오면서 조선업에 조금 더 활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최근에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을 계속 위로 지금 소화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최근에 유입된 9천억 넘는 이 장대 항봉과 대량 거래가 아직 추가적인 슈팅으로 분출이 안 된 겁니다. 한 차례 더 분출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신고가라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신고가 랠리를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말 동안에 조선업의 특이사항이 없어야 돼요. 다음으로 네이버인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게 중기 관점으로 놓고 보셔도 될 것 같다. 일단 네이버는 2024년 연간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최근 저점 대비해서는
최근에는 좀 올라왔지만 장기 이평선하고의 이격을 놓고 보시면 그렇게 얼마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더 가능한 종목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한참 고점을 만들었던 시세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56%의 구간입니다. 여전히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22만 5천 원이라는 요 상단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 하단 박스권을 이번 기회에 돌파해서 새로운 가격대로 이렇게 뻗어나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뭐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약간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이신 분들은 네이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센스 있게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지난번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한번 교육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의 ETF, ETN 상품은 관심 종목에 반드시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수가 많이 급락을 했고 밸류상으로 너무 저렴해졌을 때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 오타가 있네요. 지리가 아니라 레버리지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레버리지 보시면 되고요. 달러가 지금 비싸죠. 달러가 추가적인 슈팅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달러가 더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달러가 빠지는 경우, 이럴 때는 달러 약세, 원화 강세를 놓고 봤을 때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2배짜리, 그 다음에 미국장이 좀 평온할 때 조정을 노리는 것도 좋다. 미국장이 너무 좋아, 조용해, 이럴 때는요 S&P 빅스 선물 지수에 투자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세금 계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 ETN이니까 요거 익절 금액 기준으로 뭐 250인가 300인가 그래요. 알아보고 하시면 되고, 근데 어쨌든 뭐 많이 벌어서 세금 내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장이 폭락을 했어.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막 20% 이상 빠졌어. 그럴 때 반등을 노릴 때 나스닥 100 ETN 같은 것들, 뭐 S&P 쪽에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수 플레이도 함께 하시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보통 우리가 주식을 사거나 종목을 살 때 체계적인 리스크와 비체계적인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리스크, 외부적인 거, 거시적인 거, 경제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지만 반대로 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경영에 대한 거, 오너들에 대한 거, 사업에 대한 거, 업황에 대한 거, 이렇게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ETF, ETN, 시장과 지수, 매크로, 환율 이런 거에 베팅하는 것들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시경제만 이해하면 되고 시장 흐름만 이해하면 돼요. 방향만 맞추면 됩니다. 근데 그 방향은 세게 어딘가 크게 방향이 형성됐을 때 반대 방향으로 베팅하면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진짜 이번 영상에서 다 퍼드리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조선주는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죠. 여러분들 조선주는 함부로 매도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조선업을 뭐 샀든 안 샀든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들은 대부분 경기 민감 산업이고 사이클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고 이거를 특정 주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불황일 때는 쳐다보지 말고 호황이 올 때는 좀 공략해서 사이클이 되게 길 때는 1, 2년, 3, 4년 이렇게 끌고 가야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전력 인프라 같은 거 어땠어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거 보시면 지금 몇 년째 아직도 신고가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들고 계세요? 아무도 안 들고 있잖아. 물론 저희도 매도는 했지만 500% 이상 수익을 냈어요. 그 다음에 방산주들도 기본 사이클이 1, 2년, 2, 3년인데 방산도 지금 보시면 2020년 코로나 때부터 1300%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LIG 넥슨만 봐도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는데 얘도 최소 몇 년은 갔습니다. 그렇죠? 이런 수준의 장기 투자는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조선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업은 여러분들께 정말 오랫동안 많이 말씀을 드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광밴드도 이미 저희가 2배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요. 태광 같은 경우에도 70%대 수익으로 진입하고 있고, HD 현대중공업 이미 2배 넘었습니다. 근데 한 주도 안 팔았어요. 에스텍스 엔진 급락 나왔을 때 사가지고 지금 30% 40%대 수익 만들어주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조선주는 뭐라도 사놓고 가만히 묻어둬라. 눈 감고 사고 가만히 묻어둬라. 이 말씀을 제가 반년 넘게 여러분들께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못 산 건 어쩔 수 없어. 못 산 건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주가의 함수는 실적이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제가 조금 전에 계속 연속적으로 보여드린 그런 종목들이 주가의 함수는 실적이다라는 키워드의 그 수식어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산업을 공략하고 그쪽에다가 승부를 걸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역전할 만큼 돈을 버는 건데, 이게 가장 쉽고 정확한 투자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거의 안 해요. 왜? 아우, 무슨 주식을 1년씩 들고 가 이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해보세요. HD 현대중공업을 제가 13만원부터 추천을 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추천을 드렸어요. 작년 5월부터거든요. 좀 있으면 1년 다 돼가요. 근데 100%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럼 팔기가 싫어진다니까? 그럼 이제 좀 있으면 복리 효과 때문에 얘가 40만원 가버리면 200%고요. 더 가면은 20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준비를 해놓으면, 그리고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홀딩을 하는 거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근데 이제 손실이 나고 있을 때 버티는 건 잘하면서 수익이 나고 있을 때는 빨리 팔아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산업의 사이클을 다 이해하고 보면은 이게 수익이 엄청나게 납니다. 아무튼 조선주 뭐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리고, 아직 조선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언급 드린 거 있죠. 그거 따로 살펴보시면 되시고, 어쨌든 뭐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선업, 방산, 전력 인프라 변압기 이런 것처럼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좋아지는 섹터에 배팅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별도로 교육 콘텐츠로 한번 다뤄드릴 테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계좌 상태가 마음에 들면 그러면은 이미 투자를 잘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외부인들의 의견을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분석하고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관점으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여러분들이 계좌를 딱 까봤는데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계속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 선택과 결정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다른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종목만 잘 고른다라고 해서 수익을 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는 조선을 들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의미 있는 비중으로 들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김 대표가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성광벤탄 100만 원만 사볼까? 한 100주만 사볼까? 이렇게 들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정규반에서는 얘네들이 많이 갈 거니까 얘네들의 비중을 좀 이빠이 채워놔라. 그렇게 해서 가격을 다 잡아드리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종목을 대놓고 오픈을 해드리더라도 결국에 누구는 수익이지만 누구는 손실이다. HLB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단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HLB를 여러분들이 10만원에 들고 계시든 8만원에 들고 계시든 5만원에 들고 계시든 모두가 똑같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FDA 승인이란 말이야. 근데 FDA 승인 발표 나고 나서 잘 됐을 때 이제 매도하는 시기와 타이밍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과가 각각 다 다르겠죠. 5만원에 샀지만 빨리 팔아버리면 수익이 또 그만큼 적을 거고, 10만원에 샀지만 끝까지 해서 잘 팔면 수익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는 사실 HLB 같은 종목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변동성을 잘 읽어내고 어떻게 잘 파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팔아야 돈이 되는 거죠.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야. 좋은 제품을 갖고 있으면 뭐해? 못 팔아먹으면 돈을 못 버는데 봉사할 거예요? 그러려고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 저는 어차피 하루 종일 주식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HLB를 저도 들고 있기도 하지만 변동성이 뭔가 생긴다, 뭔가 이슈가 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와가지고 찾아볼 필요가 없다고. 그럼 또 좋은 내용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짝퉁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제대로 된 내용을 접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닐지라도 그동안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께 HLB가 오늘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이거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정중하게 그냥 제가 문자 한번 보내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그렇게 오래 기다려왔으니까 이거 한번 잘 팔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에 뭐가 됐든지 간에 준비된 사람이 좋은 수익을 거두는 겁니다. 준비를 안 하고 대충 다룬다고 해서 주식을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성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운 좋게 한두 번 나오는 거는 뭐 그냥 운이지만 계속 꾸준하게 좋은 성과를 내는 거는 선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꼭 진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래서 추후에 HLB도 성과가 천차만별일 텐데 분명히 이 중에서 좋은 내용 나와서 팔고 다시 사자 해가지고 애매한 데 들어가서 또 물려가지고 잘못했어요, 어떡할까 이러신 분 계신다니까요. 왜 그렇게 행동을 하냐라는 거죠. 굳이 이 좋은 기업을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끽해봐야 제가 문자 한 2번 보내드리겠죠. CMC 나왔을 때, FDA 나왔을 때, 그쵸? 그것만 받아가시고 또 HLB 추후에 익절 잘하고 저랑 또 다른 종목 같이 계속 다루면서 수익 열심히 또 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무료로 도움 드리는 거니까 구독만 누르시면 됩니다. 구독만 누르시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문자 또 보내드렸고요. 받으신 분들은 댓글에 수신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고 못 받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지금 계속 언급드린 종목들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고 단기간의 흐름 꼭 한 번씩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너무 이쁘네요. 그쵸?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